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2월 4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등장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우리로 치면 외교장관이죠. 그의 언급을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제 이제 풀이와 함께요. 뭐 어떻게 보면은 세상 들어보기 채널에서 쭉 드려오던 말씀을 재확인한다. 네, 근데 제 이야기는 제 이야기고 의사 결정권자들이 그것을 그런 말 해주는 것은 또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남북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망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거 우리나라에 거의 보도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탄핵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데, 윤석열의 그거에 대한 방향성, 그것을 어긋나기는 윤석열의 탄핵에 대한 압박은 국내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유럽 쪽에서 멋진 또 해설이 하나 있었어요. 네,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 부분도 또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이크 루비오 국무장관이죠. 이게 보면 이 채널은 뭐냐면은 리포트 온 차이나라고 영어로 방송하는데 중국말로 능하고 상하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친중국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곳에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의 해설을 쭉 들어봤을 때 뭐라고 할까? 이게 중국에 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자, 거기에 대한 깊이감은 좀 부족한데 좋은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보여드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인용한 게 4일 전이죠. 현지 시간 1월 30일, 금년 1월 30일에 메간 켈리라고 제법 유명한 쇼 호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편에 섰었죠, 지난번에 대선 때 있어서. 여기서 마르코 루비오하고 대화를 나눈 것을 방송을 했는데 1시간이 넘어요. 자, 이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중국에 있는 그 사이트가 잘 추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가 잘 된 버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목을 그래 뽑지 않았죠.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이야기,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어젠다로서 트럼프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 뭐 친 트럼프든 반 트럼프든 간에 그것을 제목화시키지 않았어요.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당연히 소식이 전혀 간감이었겠죠.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더 이상 패권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경천동지할 이야기거든요. 미국이 더 이상 최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뭔 전제를 깔고 있느냐. 더 이상 패권주자가 아니다.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은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극체제는 비정상적인 체제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미국의 상황이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일극체제를 유지할 만한 파워가 미국한테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옛날 방식으로 하면 우리는 쫄딱 망한다예요. 그래서 세상 돌아보기 위해서 가끔 표현드리는 대로 우아하게 늙기 위해서는 그 패권에 대한 아집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트럼프에 대한 국내외 보도를 보면 엄청 부정적인 게 많아요. 아주 부분적인 걸 픽업해서. 그걸 관통하는 지혜를 보여주는 언론이 거의 없어요. 이 또한 마찬가지. 메간 켈리조차 그런 제목을 뽑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런 현실 인식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엄청나게 현실주의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가 지금 맞닥뜨린 4년의 임기 기간 동안에 미국을 통째로 다음 스테이지로 옮겨놓겠다, 틀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엄청나게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현실주의자고. 왜냐하면 그의 참모진들이 완전히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할 때 협상이나 뭐 이런 걸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외국인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 해에 걸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회사 사람들이. 그러면 제 파트너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잘 되는 회사를 보면은 그 회사 사장이 하는 이야기하고 임원이 하는 이야기하고 그 밑에 팀장이 하는 이야기하고 같아요. 항상. 그것은 회사가 똑바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회사는 금방 망가져요. 몇 년 사이에. 자, 볼게요. 그가 한 언급이죠. 이것을 자막이 올라오는 거를 캡처를 아무리 하더라도 다는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내용만 제가 골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르코 루비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패권은 현재 비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2차 대전의 산물이다. 우리가 응급결에 패권주자가 됐다. 가장 자기들의 현실 인식을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그렇지만 그거는 비정상적이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한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기득권자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알고 추종하든 모르고 추종하든 전 세계 언론은 기존의 틀이 바뀌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대외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다가는 세상이 미국이 쫄딱 망하고 세상도 쫄딱 망한다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모든 것을 거머쥐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력 도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달러의 힘. 근데 그런 미국이 갑자기 확 주저앉는다. 전 세계 경제 공황이 와요.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은 전 세계에도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두목이 지금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알아서 바뀌어야 되는데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젖어온 게 있어가지고 미국은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그리고 바뀔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밑에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탄핵 반대 집회에서 성조기하고 태극기 같이 들고 있는 것처럼. 예, 유럽도 그런 거죠. 자,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 밑에 그걸 걷어내면 그 밑에 있는 새싹 같은 풀들이 쫙 올라올 겁니다.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면서 그게 제가 제 뒤에 소개드리고자 하는 유럽인의 해석이에요. 다그코 세상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 메시지는 어디서 가장 강렬하게 나왔느냐? 뭐 푸틴이 가장 정치가 중에서는 가장 강렬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학계에서는 지금 보시는 자크 아탈리가 그런 말씀을 했고 과거에도 한두 번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확하게 진단했잖아요. 2030년대가 넘어가게 되면 미국이 스스로 힘이 무너질 거라고. 그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그커 세상이 될 것이다. 여러 군데 거점들이 생길 거다. 미국은 그 중에 하나가 될 거다. 폭망 안 하고 그래 바뀌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폭망 안 하느냐? 그럼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려면 전 세계 핵무기 너무 많아요. 미국은 지금 북한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북한에 전쟁을 걸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이 윤석열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자, 이제 그게 현실로 닥친 거예요. 자크 아틀리는 저걸 20년대, 30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다그커 세상이 온다고. 그리고 무게 중심이 아시아로 넘어온다. 옛날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것처럼 지금 미국은 스스로 2위의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2위의 자리로 갈 때 여러 군데 동시에 많은 2위들이 있을 거다. 그 중에서 새로운 주도권자가 나온다. 이건 헤쳐 모여야 하는 방식이에요. 누군가 지도자는 필요한 거니까 세상에. 지금과 다른 방식이더라도. 우리도 지도자는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독재자거나 민주적인 통치를 하거나. 지도자는 필요해요. 자, 그의 과정이 이완되는 과정이다. 그것을 미국이 부드럽게 이완되려고 한다. 부드럽게 이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크 아탈리가 한 이야기고 그걸 지금 마르코 루비오가 그의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상당히 도발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은 여태까지 깡패 국가로 취급되던 이란이나 북한하고도 이제는 딜을 해야 된다.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미국의 이해관계를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왜? 이제 전쟁은 공멸이고 미국은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지는 않더라도 전 세계는 공멸이에요. 그래서 언급하는 겁니다. 다극화 사회가 되면 당연히 중국, 러시아, 심지어 이란, 북한 이런 나라들하고도 협상을 해야 된다. 그들을 문대버릴 수가 없다 이제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 돌아보기가 채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의 경우도 대만 정부에도 정치권에도 큰 바람이 불 수 있다. 거기는 이때까지 긴장 구도 안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미국과의 대리전쟁, 죄송합니다. 중국과의 대리전쟁, 미국을 대리한 대만의 전쟁. 거기다가 한국이 들어오고 일본이 들어오고 그걸 윤석열과 기시다는 그걸 원했단 말이에요. 아시아판 나토. 거기서 작년에 발을 뺀 거잖아요. 바이든이. 자,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 와중에 거기는 이시바로 넘어가면서 총선에서 패하면서 미국한테 깨갱을 했지만 이시바가 일본은 우리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강하게 맞붙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한반도에서 엄청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루비오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대외 관계가 이제 다 바뀐다. 미국은 옛날처럼 너희들한테 막 공짜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많이 약해져 가지고 내가 막 패권국으로서 윽박질러서 세계의 패권을 유지함으로써 얻어오는 부수입으로서 내가 너희들 도와주는 거 다 상쇄하고 남는 장사가 더 이상 안 돼. 나는 내 먹고 살기도 힘들어. 나한테 기대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나한테 기대기만 하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 특히 영국, 나 이제 나 모른다. 캐나다, 나는 모른다. 앞으로 나를 형님으로 부르지 마라. 그리고 내가 적으로 생각해왔던 이란, 러시아, 북한과는 대화한다.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대화하겠습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아퍼추니티를 위해서 대화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게 순리라는 거예요. 순리를 순리대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마 바이든 같은 지도자가 계속 있었으면 미국이 폭망을 하거나 전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야기했잖아요. 바이든은 엄청 위험하다. 세계 전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전 세계 미국 언론 포함해서 아무도 실어 나르지 않아요. 엄청나게 진지하고 솔직한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마이클 루비오는 이런 이야기 했었죠. 대북 제재 효과 없다. 그들이 원하는 핵무장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판을 새로 짜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대화가. 자, 이것은 북한하고 바로 들어간다. 그래서 윤석열의 탄핵 국면하고, 왜냐면은 트럼프도 자기 타임라인 시간표가 있어요. 금년 5월, 6월까지 뭔가를 해야 돼요. 진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북한이 쿠르스크 파병돼 있지 않습니까? 푸틴이 일부러 쿠르스크 점령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참전할 기회를 주고 있지요. 러시아 건과 북한 건은 한 패키지라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그걸 제시한 거예요.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좀 북한군이 쿠르스크 가서 좀 복잡해진 측면이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차이점 없다. 이겁니다. 금년 봄 안에 뭐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겁니다. 탄핵 국면이 깔끔하게 합법적으로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요. 바이든도 그런 말을 했는데 트럼프는 오죽하겠습니까? 예. 자,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탄핵 반대를 외치시는 분들은 미국의 입장을 더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란, 러시아 이렇게 전략적 동반자 협정 맺었죠. 금년 1월 17일에 북한과는 작년 6월에 했죠. 이겁니다. 이것들을 이제 다 파트너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언론에는 우크라이나전에서 뭐 푸틴을 공격했고 러시아군을 공격해서 큰 피해를 났고 조금만 더 도와주면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막 해요. 미국은 세계 천하무적이고 모든 나라들이 미국 밑에 줄을 서고 있고 이제 줄 서지 말라는 거잖아요. 미국이 나 너한테 해줄 거 없어. 줄 서지 마라. 대신 너 나한테 걸리면 이때까지 우리 편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는 그린란드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이제 안 봐주는 거예요. 우리 미국이 이해관계 따로 한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오래된 나토의 동맹국한테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러죠.
근데 한국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이해관계는 뭐냐?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해서 투자처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하고 새로운 무역의 루트, 투자의 루트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한반도는 남북 소통이 트럼프의 미국의 엄청난 이해관계예요. 그러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라인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처럼 빌빌빌빌 하다가 폭삭 무너지면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간다. 러시아도 그걸 원치 않는다. 적당한 선에서 중국이 견제가 돼야 된다. 그런 견제를 받는 과정에서 중국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다 미국이 이제는 대화를 하겠다고 미국 국무장관이 이야기하잖아요. 외교장관이. 트럼프도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그걸 왜 아무도 안 실어 보내주는 거예요? 언론이. 트럼프는 계속 행동으로 보여줄 거예요, 이제. 놀라운 일이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왜? 다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노드 버트란드라는 아마 유럽 쪽의 사업가인 것 같습니다. 뭐 웹사이트나 앱을 하나 잘 만들어서 그걸 좋은 가격을 받고 팔아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미국 입장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데 풀이가 괜찮아요. 이게 좀 길어가지고 DJ도 좀 보여드릴 텐데 대충 제가 말씀으로 그냥 전달드리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미국이 세계와 가지는 관계에 있어서 거기에 지각 변동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확실하다. 자, 볼까요? 그 다음 1번. 자, 미국이 여태까지 대외 관계에 가져왔던 그 접촉 창구라는 게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미국이 해외에 원조를 하는 그 기관을 망가뜨렸다고 해서 되게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관여할 때, 간섭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충실한 도구로 쓰여지는 기구거든요.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마르코 루비오가 미 국무장관은 좀 전에 오늘 소개해드린 주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단극 체계가 아니라 패권 체계가 아니라 세상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다양한 강자들과 미국이 그 중에 하나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맞잖아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부드럽게 내려가려고 한다. 네, 그래서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하려고 한다. 이래 강자 중에 하나로. 그러면서 나한테 기대했던 애들은 나의 기대에서 덕을 보던 대표적인 게 G7이고 나토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더 이상 하지 마라. 네, 너한테 뺏길 수도 있어, 나한테. 그리고 이때까지 적으로 삼아왔던 즉 블록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이때까지 여러분도 다 함께 적으로 생각했던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하고도 우리한테 덕이 되는 거 있으면 만난다, 이야기한다. 우리 전쟁 꿈도 못 꾼다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각국들, 특히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까지 수십 년간 나토라는 체계 내에서 미국의 우산 밑에서 빨대를 꽂았던 그 엘리트 계층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계층이 있잖아요. 아직도 모르고 있죠. 성조기 흔드는 세력들. 미국이 신으로 미국을 신으로 평가하는 그 세력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네. 자, 그래서 그가 예로 든 것이 뭐 이게죠. 이게 뭐 관세 부과하는 거, 멕시코, 캐나다, 캐나다, EU 같은데 지금 이게 이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데 여기서 미국이 진짜 필요한 게 뭔가, 미국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느냐. 왜 지금 세상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느냐 하면은 지금 미국은 빚을 내 가지고 이 모든 걸 사주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달러는 영원할 거다라고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나라들은 뭐 달러 자꾸 찍어내서 사주면 되잖아. 그리고 미국 패권 유지하면 달러 가치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유지할 수 있잖아. 미국 너희 빚을 갚으라고 누가 그러겠어. 근데 달도 참은 기우는데 미국 나라는 안 그렇겠습니까? 속으로 골마 터졌는데.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다른 나라는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느냐면 미국이 뭘 필요한 게 뭔가.
미국도 나랑 똑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옛날 패권의 힘은 그대로 있고 우리한테 삥만 뜯으려고 한다. 관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네 걸 제시해. 내 밑에 부속돼 있지 마. 너 혼자서 먹고 살아야 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내가 아쉬운 것도 많아. 그거 좀 긁어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반도는 미국을 엄청나게 긁어줄 게 많아요. 그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는 마르코 루비오가 이야기한 것처럼 멀티폴라 세상에서, 다극화 세상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중에 한 주요 거점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자, 세상에 이렇게 원조 주는 기관으로 지금 비춰져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예. 자,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대리전을 하기 위해서 정지 작업을 할 때, 나토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러시아를 압박을 가하고 러시아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그리고 무너진 러시아를 조종하면서 중국한테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압박해야 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을 어쩔 수 없이 다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바이든 때 있었던 미국의 딥스테이트의 전략이었어요. 좀 거칠긴 하지만, 내가 좀 궁지에 몰렸기는 하지만, 이때까지 방식대로 해결하려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 정폭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리하게.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민주화혁명으로 알려져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어서의 중립적인 정부, 그들이 말하기에는 친러 정부를 밀어내는 과정이 오렌지 혁명, 유럽 마이단이었거든요. 그게 돈을 댄 세력들이 비정부 민간단체들, 그죠? 예, 그렇지만 그들의 돈은 전부 다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에 들어갔고, 그 많은 돈이 여기서 갔다는 겁니다. 그런 비영리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미국이 수석거리는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에 이미 알려진 일이고, 또 그들 정부와 미국 내 정부의 미국 내에서의 어떤 돈 세탁하는 과정, 해외에 원조를 했다는 방식으로 들어갔다가 기업체에 들어간 것처럼 해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거잖아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미국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인도 출신 사업가가 같이 하는 건데, 미국 혁신위원회, 혁신부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서 이 조직을 지금 잘라버린 거잖아요. 확 축소시켜가지고 국무부 산하로 그냥 하나의 본부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에이전시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 청 아니면 처예요. 여기 보면은 그게 저항이 있었다는 거죠. 기밀 자료를 안 주려고 버티다가 두 명이 정직 처분 당했고, 여기 나오죠. 국제개발처라고 되어 있네요. 국무부 산하로 격하할 계획이고, 마르코 루비오가 바로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 여기는 직원이 1만 명에 이르고 예산이 62조 4천억 원이에요. 그래서 보도를 보면 이런 거 나오죠. 트럼프 정부 지원 닫거나 세계 구호단체 운영 막막,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미국 이해관계를 위해서 뒤로 작업하는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이게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르는 거예요. 미국은 더 이상, 왜 마르코 루비오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패권으로 하지 않는다. 할 수도 없다 이제. 그럼 우리가 폭망하는 길이다. 그걸 억지로 하려면 전쟁할 수밖에 없다. 전쟁? 우리는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거기에 그런 각도를 봤기 때문에 이걸 마르코 루비오 밑에 넣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공격을 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안 해 더 이상.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하는 쪽에서 받으면은 그게 이때까지의 전통적인 우방에서 받으면은 우리 작업 안 해주는 거야? 이제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우리가 빨리 바뀌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인식이 빨라져야 돼요. 자, 우리도 지금 탄핵 국면을 맞아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번에 계기를 왜냐, 우리 속에 있던 모든 모습들이 지금 다 나타났거든요. 이런 게 과연 우리 속에 있었나 싶은 모습들도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탄핵 정국을 우리 대변혁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겁니다. 거기 대외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1개월 전에 여기 보면 머스크가 F-35 프로그램을 바보같이 조롱했다.
지금은 헤게모니를 몇몇 방산업체가 쥐고 있다. 로키드 마틴, 보잉, 뭐 레이시온, 그리고 새로운 무기 체계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이번 드론이나 뭐 이런 걸로 무인 체계로 거기에 있는 기업들은 이들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룰루한 데서 다 망가뜨렸다. 저는 100% 동감입니다. 2000년 초반에 이미 그들은 미국은 무인기를 가지고 항공모함에 이착함을 했어요. 스텔스기로. 그리고 CIA에서 그걸 활용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정보 스파이 비행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공군기로 전환시키는 것을 계획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이 30년간 발전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러시아에도 따라잡혀, 중국에도 따라잡혀, 우리나라에도 따라잡힌 거예요. 이제 미국이 6세대 전투기 가장 먼저 내겠다고 하지만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돈도 천문학적으로 들 거예요. 왜 30년간 준비를 안 했거든요. 왜 준비를 안 했느냐? 기존 유인기를 팔던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에서 그런 것들을 다 죽였거든요. 새롭게 진입한 업체들을. 이번 윤석열 정부의 짧은 지금 2, 3년간에도 보면은 지난 정부에서 활성화됐던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방 분야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지금 차단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2, 30년간 발생했다고 봐요.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해작거려 놓은 거는 뭐 2,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금방 돌아와요. 근데 이걸 2, 30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비용 구조로 정착되면서 실제 전력이 떨어진다. 미래 전력에 부합하지 못한다. 그 대표적인 게 F-35 프로그램이에요. 망가진 프로그램인데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가지고 간다. 이게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깐 거예요. 이거는 이 정보는 전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미 감사원의 보고조차도 언론이 실어나가 주지 않습니다. 외국에 자기들 구매를 줄이긴 해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외국 동맹국들한테 계속 팔려고 하죠. 이제는 그런 것도 못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쫓아내면은 바로 F-35 구매 중단해야 된다고. 아파치 구매 중단해야 됩니다. F-15 업그레이드 비싸게 하는 거 그것도 확 줄여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항목을. 나머지는 우리가 하면 돼요. 그 정도 기술도 있어요. 이제는. 자, 이거는 트럼프도 지난 1기에서 엄청나게 비판했던 거예요. 이건 미친 프로그램이더라고. 자, 그게 사실이었으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F-35에 대해서 머스크가 자기 이제 SNS에 올린 글이에요. 이렇게 딱 표현했어요, 정확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어중간하다. 미국의 미래 전력에 도움이 되지도 못하는데 대마불사라고 해서 워낙 저질러 놓은 게 크니까 프로그램을 끊지도 못한다. 근데 제가 쭉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그 정부 효율화 부서를 트럼프가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F-35에 들어간 돈을 아껴야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대에 뒤처졌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공군의 전력에 도움이 안 된다예요. 6세대 전투기 빨리 개발해야 되고 무인기가 빨리 등장해야 되는데 그 기업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로키드 마틴 죽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프로그램 죽이면은. 로키드 마틴이 이것만 했습니까 어디? 연안 전투함 그리고 주말터 구축함 거기서 말아먹은 돈도 한 100조 정도 돼요. 그 전력에 하나도 도움 안 됐거든요. F-35 프로그램 거기도 몇백조 들어갔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날아간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40대 4 보니까 알겠거든요. 고장률도 훨씬 높고 사고율도 높고 아직 개발 중인 기체고. 그래서 우리 KF-21 개발되는 거 보면서 추가 도입에 선을 그었잖아요. 윤석열 정부 바뀌면서 바로 20대도 샀죠. 4조 원 줘가지고.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은 이미 초창기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존 맥케인이 2016년에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스캔들이며 비극이다. 비용, 생산계획, 성능미에서 그렇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해서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그리고 지난 바이든 4년 동안도 마찬가지다. 날려야죠. 회사 망할까봐 못 날린다? 그래서 우리는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돈은 무인기 개발하고 6세대 개발하는 새로운 기업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게 이야기예요. 미국이 살려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걸 틀어 막은 거잖아요. 무인기로 가면 값이 싸진단 말이에요. 개발 기간도 단축되고. 그리고 그들보다 더 그런 부분에 더 뛰어난 회사들이 또 있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이걸 혁신이죠. 네,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한다고 봅니다. 예. 자, 주로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F-35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엔진이에요. 엔진이 초기에 생각이 워낙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미국이 이제 패권국으로서의 안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배가 산으로 간 거예요. 미국 최고의 군인만 보여주면 된다. 남들은 그럼 기죽어서 그냥 고기 알아서 푹 숙일 거다. 해가지고 수많은 것을 할라 했죠. 공군에도 쓰고 해군에도 쓰고 해병대에도 쓰고 수직 236 포함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엔진보다는 훨씬 많은 출력이 필요하게 됐어요. 전자기기도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다가 뒤에 늦게 알았어요. 로키드 마틴이 체계 종합업체였거든요. 그래서 엔진 개발하고 있는 P&W, 프레드 위트니에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엔진 출력을 좀 더 늘려줘. 지금 그 전기를 빼먹는 곳에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으로 하면은 비행기를 출력이 제대로 못 내겠어. 근데 이미 계획이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P&W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 돼.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그게. 수정이 안 되고. 이게 과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출력을 못 쓰는 거잖아요. 전투기동을 못 해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걸 뻔히 다 알면서 우리는 40대를 운용하면서 뻔히 다 알면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더 사주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치적 압박도 없어요. 이래서 이 비행기 못 쓰겠대? 환불해줘.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 놓고 KF-21 초도 생산분 줄인다?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그런 것과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부가적으로 미국의 방산업체, 국내적으로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국방 예산 중에 많은 부분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걸 땜빵하기 위해서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줄였다. 이런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국제개발처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죠. 캐롤라인 레빗인데 이 사람의 역할이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언론이 다 적대적이거든요. 트럼프에 대해서. 왜냐하면 기존 틀이 좋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득권을 대변해요. 그리고 대중은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보도 안 해주고 긍정적으로 보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빗이 언론을 대상으로 잘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최전선에 있거든요. 트럼프를 불리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국제개발처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DEI 내용이 많이 나와요. DEI에 투자를 많이 한다. 이 나라의 DEI를 위해서 내가 돈을 쓰겠다. 저 나라의 DEI를 위해서 돈을 쓰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콜롬비아에 있어서 동성연애자를 보살피는, 그래서 그들의 이제 권익을 옹호하는 만화책을 만드는데 돈을 얼마 지원한다, 몇 억 지원한다,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자, 그런 유들이 여기에 우선순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건 언론을 밟아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에 작업하는 데 쓰는 겁니다. 작업하는 데. 즉, 미국이 이제 그런 뒷작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기관이 있죠. 코이카라고 국제협력단이 이겁니다. 저 예전에 일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서너 번 가서 관계자분들하고 말씀도 좀 오래 나누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외국에 원조 줄 때 얘기를 통해서 가거든요. 그게 우리의 이해관계랑 상당히 저 나라가 앞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국제관계의 전략적인 부분에서의 고민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원조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지만 향후 우리 기업이 안착하기 좋게 우리가 돈을 주지만 우리 물건을 사게 하는 이런 컨셉도 이용을 많이 해요. 지금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대표적으로 미국의 국제개발처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원조를 주지만 그 원조에는 항상 이런 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뭐 아프리카에 뭐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의 향후 죄송합니다. 정책적 방향 같은 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예.
자, 이제 이런 뒷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앞장서서 많이 줄이겠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당신의 아이디어가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공공연히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국제 정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거기도 그게 이제 나선다는 거예요. 작은 나라지만 여기저기 줄 서지 않더라도 나만 잘하면 기회가 생긴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너 나쁜 놈 편이잖아. 아, 너 우리 편이잖아. 이런 게 이제는 확 줄어든다고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걸 다시 한번 보세요. 좀 다른 색깔로 보이실 겁니다. 다른 느낌으로. 트럼프 중노와 비핵화 가능, 핵 군축 추진 시사. 우리 전쟁 안 한다. 전쟁하면 다 죽는 거다. 이게 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은 곧 따라올 것이고, 러시아의 뭐 극초음속이나 있다 이런 또 최신형 ICBM을 따라가려면은 거기다가 북한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이란도 핵 개발하면 이란도 신경 써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만 지금처럼 뭐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에 돈을 줘서 하면은 나라가 휘청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쓸 돈도 없고 다 빚내야 되는 건데 거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진짜로 빚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네. 빚을 내더라도 그 빚을 내실있게 쓰고 싶은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게 패권국이었단 말이에요. 패권국의 껍데기만 남은 형상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폭삭 주저앉을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속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걸 트럼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트럼프 북한 김정은에게 다시 연락해 보겠다. 자, 이제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오늘 마르코 루비오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여러 다극화 세상에서 한 거점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부드럽게 연착륙할 것이다. 그 과정에 있어서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북한과의 관계 회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세상 돌아보기 위해서 뭐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링크는 관련된 링크는 하나 정도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오늘 좀 쭉 말을 좀 소개드리려고 하는 그 아노드 버트란드라는, 여기 보면 이제 하우스 트립이라는 어떤 웹사이트인지 앱인지 그 공동 개발자고 이걸 매각을 했더라고요. 성공적인 벤처 기업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는 40대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오늘 제가 몇 장에 걸쳐서 소개를 드릴 겁니다. 미국의 현재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네, 충분히 참고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자, 양이 많아서 말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이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려는 변화는 뭐냐면은 구소련의 붕괴 이후에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미국의 어떤 소위의 그 아류국들, 뭐 나토나 뭐 이런 것도 G7에 그 나라들은 지금 완전히 습격을 받은 것처럼 깜짝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제 편한 대로 의역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전달의 용의를 위해서.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기대해왔던 나의 물주가, 나의 두목님이 나는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야. 너희들은 지금 아까 내가 말한 미국이 이야기한 새로운 경쟁자들, 미국한테 뭔가 덕이 될 거, 러시아, 중국, 인도, 심지어 참 죄송합니다, 인도도 포함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란, 북한 같은 나라들과 너 G7이나 나토 국가들 이제 똑같이 취급받을 거야. 벌써 행동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네가 단지 내 편에 있다는 것으로 어떤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주고받을 게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십 년간 익숙해졌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 책에 익숙해졌던 엘리트 계층들. 자, 이거는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 미국이 벌인 전쟁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은 없겠지만, 거꾸로, 이런 짓을 미국이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깜짝 놀랄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 관세 같은 문제랄까, 파나마 운하권, 또는 그린란드 건이에요. 자, 그걸 빼들겠다가 아니고 압박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 장사꾼이잖아요, 트럼프가 원래. 그러면 그 어느 중간점에서
합의점이 도달하고 그것은 미국에 덕이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여태까지는 소위 미국이 이야기했던 규칙 기반 질서라는 틀 속에서 미국이 내 편에 있다는 이유를 봐주는 게 많았는데 그런 게 없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혜택을 봐왔던 많은 동조 세력들이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예, 그 충격은 이때까지 미국이 했던 다른 충격, 예를 들어서 베트남 전쟁을 벌인다든지 이라크 침공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비해 이런 거는 사실 그들은 피해자는 아니었잖아요. 같은 편에 서 있었으니까. 이런 공격적인 행태가 없었는데 그런 공격이 이들한테 올 거다. 깜짝 놀랄 거다. 그들 입장에서 미국이 왜 이래 돌아버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나라들한테는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미국이 현실 인식을 해간다는 부분이다. 이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고비용을 들여서 세계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내가 다극화된 세상에서 하나의 거점으로서 자리 잡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옛날처럼 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가 힘이 없다. 그런 것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현대로 알맹이는 다 사가 없어졌고 껍질만 남은 거기 때문에 허세만 남은 거죠. 그 허세를 남아서 계속 주위에서 유럽이나 G7이나 나토가 그 허세대로 계속 해라. 우리는 덕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하는 거다. 너희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현실 관계 떨어졌구나. 미국 잘못하면 망해. 우리 무기를 못 견뎌 이제. 껍데기 무기조차. 그런 인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도 참 명쾌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몇몇은 이것에 미국이 쇠퇴하는 거냐. 예,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쇠퇴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이라는 패권이 끝난 것이다. 추가로 더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는 거다. 지금 이것은 뭐라고 할까? 작전상 후퇴다. 후퇴라기보다는 작전상 퇴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드리죠. 잘못하면 폭망한다. 그래서 우아하게 늙어간다는 표현을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미국의 자산을 가장 핵심적인 분야에 투자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근데 빚내서 막 아무거나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여기서 더 이런 추세대로 가게 되면 우리는 크게 망가질 수 있다. 그걸 이 선에서 잘라야 된다. 그래서 F-35 프로그램도 자르고 아까 국제개발체 같은 그런 것도 자른다. 이제는 그런 것으로 덕을 보기가 어렵다. 세상이 바뀌었다. 미국도 힘도 없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적과도 우리는 거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한다는 것을 위에 문구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은 조만간, 헤게모니는 조만간 끝나게 돼 있는 거다. 근데 지금 끝내면은 그리고 우리가 다극화 세상에서 한 축으로서 그냥 남기로 마음 먹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전상 퇴보를 잘하면은 우리가 남아의 압박,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아직 힘이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트럼프가 하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미국은 쇠퇴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힘에 의해서 쇠퇴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노화를 내가 선택하겠다. 나는 젊을 때가 한참이 지났다. 난 내 노후를 이렇게 설계할 것이다. 내가 항상 젊을 것처럼 그런 과대망상을 가지고 비난 여건에서 갑자기 쓸쓸하게 최후를 맞기보다는 늙었다는 걸 인정하려고 한다. 그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관세권에서도 잘 보여주지만 나의 동맹국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재정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게 뭐 아까 했던 말씀들의 반복이 있어. 예. 그게 기대서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이런 적 없었잖아.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미국의 관계는 설정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블록, 넌 내 편이었잖아. 이게 붕괴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면은 쟤들은 공산당이다, 쟤들은 독재자다 이런 이야기를 미국은 더 이상 트럼프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우리 북한을 공격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일이 문턱에 왔다. 한반도를 고정시키는 힘이
미국을 적으로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던 미국의 힘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게 우리는 편성돼 있는 거잖아요. 지난 수십 년간 그 위에 그 틀이 폐기 처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관심에 따라서 그 관계는 재설정될 것이다. 쟤들은 원래 나쁜 놈이야. 나랑 원래 달라. 이런 이야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있었다면 여태까지 그거는 새로운 관계로 바뀔 거다. 엄청나게 지금 전향적인 자세죠, 이것은. 네. 자, 이거는 이제 그의 언급을 소개드리는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말을 조금 꼬아서 비꼬는 거 비슷한 거 좀 들어있는 건데 일단 해볼게요. 이거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간다, 패권국이라는 것을 그런 시도를 더 이상 안 한다. 끝났다, 그런 시도는. 우리는 그냥 여러 강자들 중에 한 명이다. 우리는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여러 강자들 중에 한 명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게 아니면은 코너에 몰려서 폭망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밑에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사고방식대로 아직도 정신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은 되게 바보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또한 이것도 바보처럼 보이는 일일 거다. 미국이 항상 하는 짓은 바보다. 바보 같은 짓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바보로 보일 거다. 이제는. 즉 이것은 뭐냐면 미국이 제대로 된 현실인식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인식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 볼까요? 성조기하고 어떻게 같이 들고 있고, 자, 뭘 도둑맞았다는 거죠. 저게 뭐 대통령직을 도둑맞았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걸 미국한테 호소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호소를 받아줘야 될 미국이 자, 그건 잘 된 거고 지금 윤석열이 탄핵되는 게 우리한테는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한반도에 큰 변화가 온다, 금년에. 그렇게 봅니다. 그건 바로 즉각적 통일로 가게 될 겁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4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전상 쇠퇴, 단일 패권국에서 그 수많은 그 패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강자 중에 한 명으로 부드럽게 안착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것은 쿠르스크로 엮여져 있다. 그거는 단지 미국의 전쟁 위협을 제거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반등을 할 수 있는, 달러의 수요를 계속 발생시킬 수 있는, 미국이 아직 잘하는 분야에서 투자해서 중국과 몇몇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중국이라는 새로운 패권국으로서의 지금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견제하는 용도로서 러시아와 한반도는 엄청나게 요긴하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은 모순이다. 그래서 또한 이 윤석열의 탄핵 정국에 있어서는 미국의 큰 기대와 압박이 뒤에 서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논평 408편에서 다룬 것처럼 윤의 저항과 북미 종전이 뒤섞일 듯. 윤은 여기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죠. 당연히 미래의 일이니까. 그렇지만 이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시간이 짧고 김의 문제다. 미국은 짧기를 원한다. 깔끔하게. 윤한테 요구했던 담대한 구상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 왜? 북미 종전선언은 전 세계적인 정치적 이벤트가 되어야 돼요.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에 타격을 줄 거거든요. 중국 스스로가, 중국 인민들 전체가 13억이라는 인구가 와, 우리가 확실히 이런 무슨 뒤졌어. 한국의 문화 산업에 대해서 중국이 가진 열패감 같은 것을 미국이 정치적인 힘으로 보여주기를 원하거든요. 전 세계가 박수 쳐줄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한이 거기서 초를 친다? 말이 안 되죠. 당사자가 반가워하고 행복해해야 되는데, 전 세계로 희망적인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게 기존에 한류하고 섞여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즉 미국은 이선으로 물러나면서 한국을 한반도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윤석열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싫어서. 그러면 빨리 차기 대통령이 등장해서 손을 잡고 맞잡고 가기를 원해요. 미국은. 그게 짧은 몇 개월 안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탄핵은 이번 달 2월 달 넘어갔죠. 지금 벌써. 예. 그게 미국이 바라는 방식이다. 타임라인이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